카메라 플래시는 반응했지만 그 전까지 이놈들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었다. 혼란을 유도한 후에 사이로 파고들면 어떻게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검은 놈 하나가 촉수를 주먹처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오른쪽에서 크게 휘두르며 달려드는 놈만큼 잡기 쉬운 게 없지. 앞손을 툭툭 던지면서 더킹으로 파고들어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다짜고짜 뒷손 어퍼를 꽂아 넣었다. 얼핏 부정형으로 생긴 몸이지만 문에 씹힐 때 보면 뇌 같은 게 있었다. 그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머리 쪽에 있겠지. 오이. 검은 놈의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졌다. 턱에 정찰을 맞은 사람이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검은 것의 몸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지금 사람을 쳤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특출나게 커다란 놈이 내기를 돌진해왔다. 아래쪽에 다리처럼 보이는 두꺼운 촉수가 있다. 사이드로 벗어나면서 균형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무릎처럼 생긴 곳을 짓밟았다. 허나 놈은 한 마리가 아니라 작은 놈들이 대량으로 뭉친 덩어리였다. 놈들이 우수수 무너지면서 내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놈들에게 밀어붙인 곳에 문이 있었다. 그리고 벗어나려 애를 쓰다 살짝 열린 그 문으로 손이 들어가 버린 순간 그 문 아래에 빨간색 손자국이 아찔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손을 빼냈다. 아플 정도로 몸을 굴리며 문 앞에서 빠져나왔다. 방금 그 문 속에서 뭔가가 내 팔을 잡았어. 사람 손 같은 게 잡아당겼어. 다시 놈들이 덮쳐들어 날 바닥에 넘어뜨렸다. 경기장도 아닌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고통보다 빨간 손자국 문에 손을 집어넣은 충격보다 내 팔을 잡았던 뭔가가 명백하게 사람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날 놀라게 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넘어진 나에게 가장 먼저 덮쳐드는 한 마리. 팔은 없지만 소매처럼 보이는 걸 붙잡고 한쪽 다리는 걸어 고정하고 몸을 옆으로 틀면서 반대쪽 다리로 상반신을 걷어차 수입을 걸어버렸다. 그대로 나동그라지는 검은 놈. 붙잡은 팔을 놓지 않은 채 넘어지는 검은 놈의 무게를 이용해 몸을 일으켜 스탠딩 상태로 돌아왔다. 근데 무슨 싸움에서 이렇게 디테일하냐 말하는 게 기술 하나하나가. 그래,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 먹히겠지. 꾸물꾸물 덮쳐오는 놈들 사이에서 빠르게 돌아 벗어났다. 유리문으로부터는 충분한 도약거리가 확보되었다. 여전히 큰 돌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발 밑창에 작은 돌 조각 하나를 끼워 넣었다. 양팔을 얼굴로 감싸고 친다기보다는 확 날려버리는 감각으로 유리의 중심부보다는 가장자리를 목표로 해서 다치기 싫으면 거기서 비켜라. 유리문을 향해 돌진해 확 밀어쳤다. 내 뜻밖의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학생, 그리고 유리문은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깨져나갔다. 강화유리라 한 번에 무너져 내리진 않았지만 깨진 부분을 중심으로 몇 번이고 그렇게 걷어차자 어느새 유리문에는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한 공간이 생겨 있었다. 이리와. 난 목을 뚝뚝거리며 깨진 유리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다. 너 오늘 나한테 지졌. 사람 맞아요? 힘이 뭐 그렇게 세? 또다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무시하고 학생을 붙잡기 위해 돌진했다. 하지만 유리문 안쪽에도 학생의 모습은 없었다. 마치
유리에 비친 공간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순간적으로 몰살을 거스른 것 같은 저항의 느낌과 동시에 눈앞에는 학교? 낡은 나무바닥과 복도 천장 같은 게 보인다. 물속에 머리를 들이밀고 본 듯한 강박이다. 거길 어떻게 넘어와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진 학생이 교실문을 잡고 일어서고 있다. 뭐야? 왜 갑자기 학교가 있어? 그것도 요즘 보기 힘든 옛날 학교 같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까! 뭔가가 나의 뒤에서 잡아당겼다. 저항할 새도 없이 그대로 끌려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눈앞에는 다시 병원 복도와 깨진 유리문.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채 이야기도 전에 등 뒤에서 나를 잡아당긴 검은 것들이 파도처럼 몰아쳐.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걸 끝으로 내 의식은 끊어졌다. 몸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감각. 뭔가가 내 몸을 끌고 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눈을 살짝 뜬다. 병원? 복도? 마치 1교시 강의 시간에 조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끌려갔는지도 모르겠다. 희미한 천장. 누군가의 매끄러운 머리카락이 내 목을 스친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이 얼굴을 만지는가 싶더니 야!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켰다. 얼굴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따가웠다. 무슨 짓입니까? 나는 원망스럽게 눈앞에 있는 낯익은 여성을 노려보았고, 그러게 누가 유리 깨고 다니래? 헤나 씨가 내 얼굴에서 뽑아낸 유리 조각을 보여주며 씩 웃었다. 그쵸, 다구리는 장사 없죠. 여기도 있네. 잠깐만요. 그냥 제갈. 아따가. 그 덩치로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해? 몸에 유리 조각 박혀본 적 없으시죠? 응. 애초에 있는 게 이상하지. 웬만해선 커버를 바싹 올렸으니까 눈만은 피해갔지만 그래도 내 몸에는 꽤 많은 양의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옷에도 하나 가득 묻어 있다. 안전 유리인데도 이 정도인데 보통 창문을 영화처럼 깨고 나갔다간 상상만 해도 따끔거린다. 유리를 뽑은 자리에서 피가 약간 흘러나왔다. 묘하게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를 대충 닦으며 뒤를 둘러봤다. 아마도 병실. 부서져 있다는 점에선 병원 복도와 별 차이가 없지만 비교적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꼴을 하고 있었다. 한쪽에 줄지어 놓여있는 물통이나 이런저런 도구들. 현아 씨가 여길 거점으로 쓰고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반 위에는 어쩐지 낯익은 스마트폰이. 내 폰이잖아. 잽싸게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누가 보진 않았겠지? 본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은. 지나갈게요. 거기서 휘파람하면 더 어색하지 않아? 그 난리통에 폰을 안 잃어버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나저나 병원을 벗어난 게 아니었던 건가? 혼미한 와중에 분명히 학교 같은 걸 봤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말 잘 들어야지. 아니 저기. 어허, 가만히 있어. 응? 아니 뭐야? 내가 해주는 게 싫어?
아니 너무 아프잖아요. 아니요. 알코올 솜으로 상처들을 꾹꾹 누르는 현아씨. 현아씨가 움직일 때마다 기다란 머리카락이 내 몸을 스친다. 여전히 묘하게 달콤한 향기가 난다. 달콤한 디퓨저 같은 그런. 뭐야, 에피소드 끝났네? 자, 현아의 세계로 이어서 그래서? 갑시다. 갑자기 대사가 바로 나와버리면 당황스럽잖아? 어떻게? 아니, 왜 다시 온 거야? 웃으면서 날 치료하던 현아씨가 다소 섬뜩한 눈길로 날 노려보았다.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었냐도 아니고 이곳에 다시 온 이유부터 물어보는 건가? 역시 수상쩍은 면이 있어. 나는 현아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마주봤다. 사람을 그렇게 의문투성이로 보내놨으면 당연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했니? 네. 겁대가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현아씨가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양손을 구부려 앞으로 내밀었다. 귀신 같네. 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여긴 일부러 돌아올 만한 장소가 아니야. 대체 왜? 그게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자아 찾는 여행을 좀. 바다라도 보러 가지 그랬어. 그러게요. 저도 후회하는 중입니다. 한숨을 푹 내쉬는 현아씨.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긴 뭐 하는 곳이죠? 현아씨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꼬며 잠시 생각하다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한 듯했다. 그렇게 뒤돌아선 채로 옆에 쌓여있는 과자 박스를 툭툭 치던 현아씨는 막상 진짜로 오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그냥 확. 그러게요.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다소 화가 난 표정으로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땅 꺼지겠다. 저기 혹시 제가 뭐 잘못이라도,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기껏 원래 세계로 보내놨더니 또다시 돌아오면 야, 나 같아도 화가. 와 진짜. 3개. 네? 네? 현아씨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3개나 잘못했단 말인가? 질문 딱 3개만 받아줄게. 가만두면 또 사고 칠 게 뻔하니까. 빙고. 아 다행이다. 대신 나도 너한테 뭐 좀 물어볼 거야. 주고받자고. 불만 없지? 그게 어떻게 주고받는 게 됩니까? 저는 알려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의문스럽게 말하자. 그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예? 나는 혼란스럽게 현아씨 얼굴만 쳐다봤다. 나가서 안 들어올 사람이면 그걸로 끝이지만 굳이 돌아왔다면 당연히 경계해야지. 아... 왜? 뭘 기대했어? 씩 웃는 현아씨. 주저없는 동작으로 양손을 뻗어 내 뺨을 감쌌다. 이란가? 하지 마세요. 얼굴을 가까이 대는 현아씨. 아님, 이런가? 좀... 그대로 입술 박치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감격. 바람으로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가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래, 피할 이유가 어딨어. 내가 여유를 되찾고 씩 웃어 보이자
현아 씨가 재미없다는 듯이 표정을 구겼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널 경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내 양뺨을 쭉 잡아당기는 현아 씨. 너도 날 좀 경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야. 우리 꽤 수상하게 헤어졌잖아. 꽤가 아니라 너무 엄청 많이.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화내고 있다. 보통 가짜 미소는 눈이 웃지 않고 입만 움직인다던데 그게 반대인 사람도 있다던가 없다던가. 아니, 나도 나름대로 경계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또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의심 좀 해. 그런 걸로 사기치는 놈들도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원수로 갚지만 마. 아야! 얘 뺨을 놓아주고 뒤로 물러나는 현아씨.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해? 현아씨는 양손을 깍지 껴서 눈앞에 대고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일단 기본적인 사실부터 물어볼까? 시작이 반이라니까. 여긴 어디죠? 몰라. 네? 반이 사라졌다. 그럼 저 검은 것들은 뭐죠? 몰라? 너 한 번만 더 몰라라 해봐. 놀리는 게 아닌가 싶어 현아씨의 표정을 살폈지만 진짜로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왜 내가 알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전부 다 잘 아는 것처럼 구셨으니까. 아는 척하는 편이 안전하게 출구로 인도할 수 있잖아. 현아씨가 머리카락을 꼬며 말했다. 날 의심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방금은 의심 좀 하라 그러시더니. 처리하기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폼에서 나이프를 꺼내 휘휙 돌리는 현아씨. 무슨 처리인지는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럼 마지막에 그 말은 대체 뭐였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난 최대한 현아씨와 비슷하게 지난번에 의미심장한 말에 따라했다. 여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자 누구도 자각하지 못하는 망각의 저편. 도망치고 싶어서 들어왔겠지만 여긴 낙원이 아니야. 그렇게 낯간지러운 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요?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현아씨. 설마 부끄러워하는 건가? 그땐 다신 안 볼 줄 알았지. 아, 이 누나 허세 부렸네? 고개를 휙 돌린 현아씨. 매끄러운 머리카락에 내 얼굴을 쳤다. 향기가 좋네. 의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 알겠어? 난 그냥 여기에 오래 있었을 뿐이고. 근데 이런 곳에 있으면 씻고 막 먹고 하는 거 어떻게 처리하지? 게임이니까 상관없나? 어쩌다 햄에 들어온 사람을 봉사활동 삼아 내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것저것 추측하고는 있지만 나도 정확하게 아는 건 없어. 약간 허둥거리면서 변명하는 현아씨. 나는 그 얼굴을 하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있어. 헛기침을 하는 현아씨. 여긴 우리가 원래 살던 세계와 똑같이 생겼지만 미묘하게 다른 곳이고 기묘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그리고요? 끝. 아. 뭐야? 불만 있어? 내가 아는 사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허둥거리는 걸까? 얼버무리기 위해 그런 척하는 걸까?
똑같이 생겼지만 미묘하게 다른 곳이라는 건 주변의 건물이나 거리, 지형은 원래의 병원과 거의 일치해. 하지만 모든 게 파괴되거나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되어 있어. 누군가가 똑같은 장소를 비밀리에 만들어 놓았을 리는 없고. 이 세계나 다른 차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 저 트럭에 치인 적 없는데요? 정확히 표현 못하니까 뉘앙스로 이해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현실에 존재하다니. 아니, 현실이 아닌가? 실제로 와버린 시점에서 현실이라고 해야 하나? 표현하기 애매한 문제이긴 하다.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자 현아 씨는 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빙빙 꼬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 예.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야? 예? 이곳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켜왔지만 나간 사람은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순간에 그런 감각이 들진 않았어? 한 번 나가면 여기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떡해? 니는 모르면 어떡한데? 왜 제가 잠깐만 이거 야, 얘도 똑같은 애네. 왜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잠깐 장갑을 벗은 현아 씨가 내 손목을 꾹꾹 주물렀다. 여전히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이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응, 네? 아니야. 계속 말해봐. 수상하게 시선을 피하며 다시 장갑을 끼는 현아 씨. 뭔가 미묘한 반응이었는데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자. 오늘은 다시 들어와 보려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들락거리다가 왜 그딴 짓을? 어제랑 같은 시간대가 되는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들어와졌습니다. 어제랑 같은 곳을 통해 들어왔단 말이야? 예. 뒷목을 잡는 현아 씨.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태도다. 그래. 그렇다 치고 들어오는 순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어? 인파 속에 있어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버튼도 못 눌렀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4층 버튼을 누르는 게 열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어라, 잠깐만요. 응? 지난번에 저는 4층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으니까 5층으로 나갔었죠? 응. 그런데 이번엔 대체 어떻게 나가야... 못 나가지. 정말입니까? 어머, 어떡해. 큰일 났다. 아, 진짜 제발! 걱정 마. 현아 씨가 씩 웃었다. 아마 어제랑 똑같이 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4층 버튼을 눌러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4층 버튼이 보이는 거거든. 현아 씨가 다시 내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가 쓱 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응? 네? 질문 3개. 끝났네? 아니, 못 나갈까봐 그렇게 무서웠죠요? 네,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방금 그것도 질문으로 친 건가? 하지만 모른다고 대답한 게 반이 넘는데 진짜 표정이 너무하네. 뭐 그렇게 억울해? 그치만 3번 물어본 거 맞잖아. 그쵸. 씩 웃는 현아 씨. 재미있어 죽으려고 하는 표정이다. 내가 웃겨? 그 인성이 참. 장난이야.
제대로 대답해 줄 테니까 다시 물어봐. 훌륭한 사람이다. 대신 나중에 부탁 하나 들어줘. 감사합니다. 현아 씨가 멍하니 내 얼굴을 바라봤다. 왜 그러십니까? 너 상대가 억지 부리는 거 알면서도 다 받아주는 타입이구나? 그러니까 연애하면 고생하지. 예? 아니, 됐어. 뭘 물어볼래? 그럼 이거는 3번 다 물어보는 거네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세이브를 하고, 뭐든지 항상 세이브는 기본입니다. 자, 왜 지난번에 다른 엘리베이터로 밀쳤던 건지 물어본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돌아갈 때 저를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밀치셨죠? 제 주위를 돌리면서까지. 응. 또 말을 돌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쿨하게 인정하는 현아씨. 말씀해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도와준 건데 말투가 왜 그래?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더니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말거야. 교복이 아니라? 말거이네 갑자기 또. 네? 깜짝 놀라 현아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정도의 차가운 목소리. 아까나 추궁할 때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도 섬뜩해서 잠시 할 말이 있었다가 교복이요? 침착하게 되물었다. 해나씨는 무표정인 그대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더니 아, 미안. 말이 헛나왔어. 그냥 헛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괜히 파고드는 건 눈치 없는 짓일 것 같아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그 엘리베이터 말인데 네가 처음 타려고 했던 건 아마도 가짜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 아래쪽에 빨간색 손자국이 있었거든. 녹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뒤늦게 알았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손자국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너 오늘은 병원 내부에서 도망 다녔다고 했지? 그럼 손자국이 찍힌 다른 문을 봤을 텐데? 글쎄요. 그런 건... 문 아래쪽에 손자국을 찍는다면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현아씨는 허리를 숙이며 벽면을 손바닥으로 짝 하고 쳤다. 앉는다고 해도 정면으로 찍는 게 한계지. 그런데 이 손자국들은 마치 저 아래에서 매달렸던 것처럼 찍혀 있어. 이쪽에 있을 땐 그런 식의 위화감은 놓치지 마.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몇 번이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이 좀 수상했던 건 미안해. 눈치챘단 걸 들키면 빨리 반응해버리곤 하거든. 진짜 다음에 나갔다 오게 되면 헬라씨한테 뭐라도 사드리자. 치킨이든 뭐든 진짜로. 위화감이라고 하니 혹시 이 병원에 학교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구역이 있습니까? 학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쫓게다가 유리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 너머에서 학교 풍경을 봐서요. 유리로 얼굴을 들이밀어? 저도 표현이 좀 이상한 건 아는데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물속으로 고기를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거든요. 정말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안 아팠어? 아플 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현아씨가 내 양 어깨를 붙잡았다. 현아씨?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특정한 구역을 넘어서서 병원이 아닌 풍경을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아 씨가 명백하게 여유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더 놀랐다. 그래. 어... 너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내라고 하면 안 돼? 얘라고 굳이 해야 돼? 뭔가 불편하게. 뭔가를 얼버무리듯이 웃어 보이는 현아 씨. 어째 수상쩍다. 자, 이번에는 날 어떻게 구해낸 건지 물어본다. 대체 어떻게 절 구하신 겁니까? 응? 현아 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살짝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니 그게 이번에는 엄청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검은 것들이 다구를 해와서 마지막에는 기절했는데 대체 어떻게 절 구해주신 거죠? 그냥 걔네 사이로 쓱 들어가서 끌고 나왔는데? 아, 간단하네요. 네? 이 주인공 진짜 반응이 왜 이렇게 재밌지? 그냥 그놈들 틈바구니에서 날 끌어냈을 뿐이라는 현아씨. 딱히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그 검은 것들은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뒤덮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무섭게 덤벼들어 놓고? 아니 뭐 걔들이 널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왜 덤빈 겁니까? 네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나빴어. 가끔 대량으로 나타나서 손자국이 있는 문으로 사라지거든. 그 문 너머로 끌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별일 없을 거야. 들어가면요? 안 좋아. 딱 봐도 안 좋아 보이긴 했다. 정확히 어떻게 안 좋다는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들어간 것들이 다시 나오는 모습은 본 적 없어. 개체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서도 입구가 있으니까 출구가 있긴 할 텐데. 그럼 가능성은 둘 중 하나잖아? 현아 씨가 손가락을 들어서 내 얼굴 쪽으로 향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거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거나. 전혀 다른 모습. 문 너머에서 문을 열라고 협박하던 거대한 얼굴과 그것이 연결된 곳에 거대한 자국이 문득 떠올랐다. 끌려 들어갔다면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 뭐 나랑 있으면 괜찮을 거야. 걔들이 많아지는 타이밍, 자극받는 포인트, 유효한 공격 방법 전부 알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현아 씨가 으쓱하고 가슴을 폈다. 어때? 내 은혜가 더 하늘과 같이 느껴지니? 우리 밖에서 만나 밥 한번 먹죠? 양 적고 비싼 걸로 양 적고 비싼 걸로 사드리겠습니다는 뭐냐? 양 적고 굳이 양 적고라는 말을 해야 돼? 그냥 비싼 거 사드린다 하면 되는데.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비슷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나도 참 좋겠는데. 묘하게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는 현아 씨. 완곡하게 거절당한 건가? 자세에 파고들진 않기로 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지 물어본다. 이런 살벌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까? 마치 즐기시는 것 같은. 고였으니까. 아, 고인물? 고였다니. 말했잖아. 오래 있어서 경험이 쌓였다고. 아니, 왜 굳이 여길... 너도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니야? 네? 현아 씨가 확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치 최면이라도 거는 듯한 기세다. 저기... 도망치고 싶었지? 바깥에서. 분명 무서운 체험을 했지만 현실을 벗어난 일탈이기도 했잖아. 스릴 있고 즐거웠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정말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애를 썼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막상 들어오자마자 후회했는데요. 역시 제 목숨이 제일 소중한 법이라. 글쎄, 나가면 또 생각날걸? 공포가 얼마나 호감으로 바뀌기 쉬운 감정인데. 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체험해봐. 예? 해나 씨가 내 몸을 벽으로 확 밀어붙였다. 직후 깡하는 소리가 왼쪽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벽이 박혀있는 현아 씨의 나이프.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갈 뻔한 걸 애써 붙잡을 정도로 살벌한 기세. 잠시 머릿속이 공황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현아 씨가 내 귓가에 대고 나랑 사귀자. 예!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고백했다. 어라? 아니 잠깐만요. 자, 이리 와. 지금 이게 무슨? 뭐라니까? 아니 갑자기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강제로 내 몸을 찌그러뜨린더니 다정하게 내 얼굴을 딱 붙이는 현아 씨. 어느샌가 주머니에서 빼간 내 스마트폰을 앞으로 쭉 뻗어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혔다. 게다가 하트가 가득한 필터 효과까지. 뒷배경은 어제 찍은 사진들처럼 새까맸지만 나와 현아 씨만은 완전 커플 포즈로 찍혀있다. SNS 프로필 사진으로 쓸 법한 염정 사진 그 자체. 좋아. 우리 이제 헤어져. 손바닥으로 가볍게 내 뺨을 치는 현아 씨.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확인당하고 차였다. 어때? 걔 그지가 1분 만에 차였는데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나한테 고백받아 본 거잖아. 그 사진으로 자랑하고 다녀도 돼. 이런 멋진 사람이랑 사귄 적 있다고. 아주 그냥 진짜 부럽다. 저 근거 있는 자신감. 지금 넌 얼굴 옆에 나이프가 꽂히는 무서운 상황이 설렘으로 변했던 거야. 그건 아니죠. 또 1분 만에 차인다는 굴욕이 자랑거리로 바뀔 수 있지. 정말 아주 그냥 나를 처절하게 만드는구나. 결국 다 그런 거야. 이쪽 세상도 저쪽 세상도. 완전히 갖고 놀아졌는데 어째 기분 나쁘지가 않다. 대체 이게 무슨 감정일까? 내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자 현아 씨는 살짝 뺨이 상기된 상태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게 떠올리자마자 해본 거라서 막 지른감이 있는데 혹시 기분 나빴어? 넌 바로 어제.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미안. 캐릭터가 너무 단순해. 나 놀리다가 가끔 선을 넘곤 하거든. 이 정도야 포상이죠. 완전 괜찮습니다. 결국 그런 미묘한 기분 속에서 웃어넘겼다. 솔직히 꽤 괜찮은 기분이었다. 다만 뭐라 반박할 새도 없이 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의 매력을 느낀다고 화장 지어져 버렸다. 이제 밖으로 나간다 해도 또다시 들어오려 애쓰게 되겠지.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현아 씨에게 유도한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모른다. 자,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곳이 없죠. 반쯤 부서진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최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그래도 이쪽 세상에 대한 건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쪽 세상이라고 인식한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해야겠지. 그나저나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지? 안 그래? 발전소도 상수도 시설도 없을 텐데. 마치 바깥 세상을 모방하도록 꾸며진 것처럼 이라고 현아 씨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덕분에 살기 좋아.
밤에는 불도 켤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병원 매점 가봤어? 음식 같은 게 안 썩고 있다? 그래서 지낼 수 있었던 거구나. 애들이나 좋아할 과자나 통조림밖에 없지만. 여기서 뭘 주워 먹는 건 위생적으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내가 복도로 나오자 현아 씨가 또 내 손목을 잡았다. 은근한 눈길로 내 얼굴을 보다가 수상하게 웃으며 저기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살래? 수상한 소리를 했다. 싫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 집세도 공짜고. 그런 건 좋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여기가 싫어졌습니다. 내가 있는데도 싫어? 현아 씨야말로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상당히 여유 부리시는데 너무 위험한 취미인 거 아닙니까? 숙박까지 하실 거라곤 상상도. 나? 현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동안 전혀 깜빡이지 않는다. 아, 여태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묘하게 말이 안 맞다 했지. 현아 씨는 살짝 불편한 걸 말하는 듯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 여기 갇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 엥? 네, 퀘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또 미니게임인가? 네. 또 미니게임이야? 아이씨. 네, 미니게임 말고 그냥 스토리만 계속 하고 싶은데. 퀘스트, 갇혀있는 여자. 기억의 파편 수집 3개. 자, 일로 가야 하나 보네요. 솔직히 맘 같아서는 그냥 퀘스트 같은 거 안 하고 바로바로 스토리만 보고 싶은데, 그랬다간 또 진행 뒤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게타의 꽃. 잠깐만요 조금만 지나갈게요. 아이고야 못 쫓아오겠지. 손전등이 있는데 이거 못 쫓나 보네요. 자, 다시 조각 하나 얻었고, 웬 좀비가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깰 수 있을지. 과연 이거 못 깨는 부분도 나와요? 좀 깨기 많이 어렵다. 이건 좀 즉사 크리처는 한 방에 캐릭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크리처를 만날 경우 절대 마주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행운업입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어렵구나. 자, 확인. 잠깐만요. 야, 근데 저거 귀신 보니까 그 예전에 혹시 그 귀혼이라는 게임 알아요? 귀혼이라는 게임 중에서 저렇게 생긴 약간 요괴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가깝지? 다 모았다. 조각이 반짝인다. 퀘스트 완료. 자, 이어서 이야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되어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또한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모두가 빨간색을 보면서 빨간색이라 말할 때 그중 누군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타인이 되어 볼 수 없다. 타인이 어떻게 만물을 인식하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타인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그건 어쩌면 각자의 세상에 갇혀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한참을 올라가 엘리베이터는 병원의 가장 높은 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린 그곳에는 원래의 병원이 아닌 폐허만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번에 빠져나갔을 때와 똑같이 알 수 없는 빗덩어리를 모으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엘리베이터는 빨개지거나 현실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 말 맞지? 나랑 같이 타면 그냥 엘리베이터일 뿐이야. 난 이 출구를 사용할 수 없어. 대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너처럼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럼 현아 씨는 어디서? 다 왔네. 일단 여기부터 봐.
카가각 하고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잠금 장치를 뭔가로 때려 부순 흔적이 있었다. 여기저기 부서져 있지만 그나마 정리가 되어 있는 병원 옥상. 환자들의 휴식 공간도 겸했는지 벤치와 지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서진 난간 너머로 이쪽 세상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멀어질수록 짙어지는 안개 사이로 기울어지거나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사이 늘어진 수많은 철골이 마치 거대한 생물의 척추처럼 느껴졌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갈라진 도로와 찡그러진 자동차들.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고 탁하게 녹이 슬었지만 일부분은 안개를 머금고 생명을 가진 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때? 이런 풍경 본 적 있어? 영화에서만요. 멸망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부서졌다는 절망감이나 안타까움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마치 그림이라도 보는 것 같은 기분밖에 들지 않는다. 이건 나랑 동떨어진 상관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있었다. 난 그 감각이야말로 여기가 다른 세계라는 증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있던 세계가 부서진 게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풀이나 이끼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라진 도시를 다시 한번 자연이 먹어치우는 광경을 상상했었는데 그럴듯하게 파괴된 세상을 신경 써서 보존한 것 같은, 마치 그 풍경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인위적인 경치. 그러면 결국 현아 씨는 정말로 이쪽 세계에 갇혀서 저거 봐, 저거. 만나보네요. 손인가? 안개 낀 세상의 저편, 거대한 무언가가 안개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다. 약간 이게 목이구나, 손이 아니라. 4개의 다리와 기다란 목이 달린 거대한 짐승? 아니 잠깐만, 지금 거리가 얼만데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건. 가끔 보고 있으면 저렇게 지나간다? 장관이지 않아? 자세히 보면 눈도 달린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어. 이 건물 옥상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 저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진 찍어도 소용없어. 나 말고는 전부 새카맣게만 나올 거야. 말없이 난간 뒤로 몸을 숨겼다. 옆에 쏙 들어와 어깨를 붙이고 앉는 현아씨.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현아씨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몸을 일으켰다. 현아씨, 뭐, 풍경 자체가 나쁘진 않지? 내 말을 살짝 자르는 현아씨. 일어서서 부서진 난간 쪽으로 걸어가며 내 쪽을 돌아봤다. 조용하고 신비롭고 장엄하고 가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힐링도 돼. 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누르며 현아씨가 풍경의 한쪽 끝을 가리켰다. 끝으로 갈수록 안개가 짙어지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구간이 있다. 마치 거기서부터 세상이 없는 것처럼 명백하게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실제로 가보면 저기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생각보다 그리 넓진 않은 거야. 나아갈 수 없다고요? 마치 벽에 막힌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저 머나먼 곳을 살핀다. 부자연스럽게 짙은 안개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저기가 이 세상의 한계점이야. 저기서 이 세상은 끝나고 다른 세상이 시작되지. 다른 세상이라니. 그리고 내가 들어온 입구는 저 너머에 있어. 슬퍼 보이는 현아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돌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던 현아씨의 말, 그건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너처럼 우연히 들어와서 이곳의 풍경에 매료됐었어. 처음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쩐지 한번 나갔다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왜 그러한 무모한 짓을 이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나도 비슷한 짓을 했으니까. 뒤쪽에 출구가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었거든. 막혀있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탁 하고 양손으로 가로막아 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는 하나씨. 무섭지? 안 그래?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 지금도 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깃든 서글픔을 놓칠 수가 없었다. 이건 도대체 여기 얼마나 갇혀 있었던 거지? 그 와중에 헤매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주고 있었다는 건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나갈 수 없으면서도 많이 힘드셨겠군요. 어? 뭐야? 왜 네가 눈물이 그렁그렁해? 고작 군대에 갇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런 세상에서 혼자 휴가도 외박도 외출도 없이 야 이건 뭐야? 아 갑자기 야 감정 이거 깨게 뭐야? 휴가도 외박 야씨 아 나 진짜 혼자 인터넷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이 이젠 익숙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 진짜 완전 감성 파괴. 와 진짜 현아씨. 내가 슬픈 표정으로 현아씨의 눈을 바라보자 현아씨가 마치 안길 것처럼 양팔을 내밀고 다가왔다가 헛기침을 하며 내 뺨을 잡아당겼다. 아니야. 좀 잃은 것 같아. 방금 안기려고 하셨어요? 다음에 할게. 우리 아직 그렇게 안 친하잖아. 만난 기간 대비로는 엄청 친해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해. 그대로 내 얼굴을 살짝 쓰다듬는 현아씨. 그래서 말인데 예? 살짝 웃으면서 날 올려다본다. 아까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다고 했지? 네. 현아씨는 손을 내 가슴팍으로 내리며 말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안개 낀 바람이 불어왔다. 지평선을 따라 이동하던 거대한 물체가 이쪽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도와드리면 가능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부터 들어봅시다. 현아씨가 활짝 웃었다. 애초에 뭐 때문에 한계점이 갈라져 버린 거죠?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온 병실. 현아씨는 마치 학원 강사 같은 태도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셨다. 일단 길쭉한 사각형 하나가 그려진다. 이걸 이쪽 색이라고 해보자. 네. 사각형 왼쪽 끝에 검은 점 하나를 찍는 현아씨. 이게 나야. 가장 흔한 타입이지. 여길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몇 명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현아씨는 검은 점 근처를 쿡쿡 찔렀다. 들어왔던 입구를 통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한 번 나간 사람이 또다시 들어오는 건 본 적이 없지. 사각형의 반대편 끝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출구라고 써두는 현아씨. 밑에 그려진 동물 같은 건 그냥 습관인가? 이 여우 같은 게 있네요. 아마 나간 후에는 꿈이라도 꾼 것처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졌겠지. 하지만 현아씨는 사각형 중앙에 빨간색으로 점을 찍었다. 그리고 세로선을 2개 그어서 빨간 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나눠버렸다. 저 한계점 너머에는 전혀 다른 타입의 누군가가 있어. 이 3개의 한계점을 나눠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출구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야.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겪은 다른 일들은 말이 되고 아니요. 말이 안 되죠. 현아 씨가 쓸쓸하게 웃었다. 다른 사람들을 탈출시키면서 알아낸 건데 한계점을 만드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큰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어. 상처 말입니까? 그걸 반영한 형태로 세계가 변하다가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지. 물론 그 안에도 위험한 것들은 기어나오고 본인조차도 나갈 수 없어. 그거 마치 이 세계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을 먹이로 삼고 있는 것 같지? 무서워? 아직은 괜찮습니다. 현아 씨가 내 옆으로 와서 바싹 붙어 앉았다. 살짝 기대온다. 일단 나눠져 버린 세상은 나로선 몇 발짝 이상 들어갈 수도 없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프셨어요? 내가 그쪽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온몸이 녹아내릴 듯이 아프더라고. 실제로 상처도 생겼고. 현아 씨. 하지만 덕분에 알아낸 것도 있어. 현아 씨가 손을 들어 우도새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절대로 말리지 않고 조용히 보고 있었더니 이거 기억나? 현아 씨의 쇄골 바로 아래 뭔가가 빛을 내고 있었다. 아, 빨리 도로 꺼내요. 괜찮겠어? 그게 있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삑살이 났다. 갑자기 소리를 지를 줄은. 지난번에 주었던 그... 맞아. 이건 이 세계의 기억 같은 거야. 기억이요? 이쪽 세계에서는 기억이나 정보가 형태를 이룰 때가 있거든. 난 파편이라고 부르고 있어. 파편... 지난번에 날 내보낼 때도 그렇고 혹시 저런 표현을 좋아하시는 걸까? 한계점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 있던 누군가가 그쪽 세계의 파편 몇 개를 전해줬었거든. 그게 내 몸에 흡수된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오래가진 않았지만. 아마도 파편을 얻어서 그쪽 세계의 정보를 인식하게 되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학생은 이미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예? 현아 씨가 근처에 있던 가늘고 긴 막대기를 하나 들어서 휙 하고 휘둘렀다. 살짝 무서울 정도로 어울린다. 네가 왔던 첫날 병원에 있던 파편을 모았던 거 기억하지? 그건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 햄에 들어왔을 때 내가 탈출시키는 방식이야. 여기도 특성 자체는 비슷하거든. 파편을 모아줘서 이쪽 세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탈출구인 엘리베이터도 보이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한테는 필요 없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알아내고 이해하면 이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어감이다. 한계점 너머에 있는 세계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면 한계점을 넘어간 후에 파편을 모아서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현아 씨가 들어왔던 입구까지? 그렇게 간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한숨을 내쉬는 현아 씨. 한계점 너머에서 내가 직접 파편을 주우려 했더니 연기라도 만지는 것처럼 안 잡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건 나도 만질 수 있는데 아마 그 한계점의 당사자만 만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주울 수 있는 건 비오는 세상에 있는 것뿐이야. 여기 있는 건 못 주워. 전에 다른 누군가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기억나는 게 없었다. 그냥 데자뷰인 건가?